여러분, 재무 설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복잡한 숫자, 어려운 상품,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접근법이 아주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아주 따뜻한 인간적인 대화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재무설계 전문가 류광선 씨가 고객을 만나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래요. 어떠세요? 어떤 상품 찾으세요가 아니라 하루는 어떠셨냐니?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류광선 씨한테 재무계획이라는 건요, 그냥 엑셀 시트에 적힌 빽빽한 숫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지형도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는 고객의 이름, 나이, 건강 상태, 또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남다른 철학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그 뿌리는요, 저자의 아주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경험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한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그걸 정말 뼈저리게 직접 겪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순간들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30여 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안보험 하나 없었죠. 치료비가 무려 1억 원.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살 어린 나이에 전단지를 돌리면서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11년 건장한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에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집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죠. 바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이란 게 언제든 예고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질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걸 자신의 사명으로 삼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군을 떠나서 금융업에 딱 뛰어들었는데 시작부터 엄청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그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만들게 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가 마주했던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펀드라고 속여 팔아. 심지어 군인들한테 월급의 85%나 되는 변액보험을 팔아주기도 했대요.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도 가능한 상품인데 말이죠. 이런 기만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서 결국 혼자 1인 대리점을 차리게 된 거죠. 혼자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의 재정적인 결정을 움직이는 건 차가운 숫자가 아니구나. 바로 마음, 즉 심리라는 걸요. 그래서 지난 12년간 깊이 파고들었던 심리학을 자신의 재무 설계 방식에 본격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안감이 좀 높은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요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낙관적인 분들은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기도 하죠. 그의 접근법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사람마다 다른 심리적인 성향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핵심 원칙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마음속의 불안은 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다룬다. 둘째,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은 스스로 만든 규칙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셋째, 이루고 싶은 꿈은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천천히 이뤄나간다. 어떠세요? 이 세 문장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친 파도를 건너 이성이라는 단단한 땅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철학이 말로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하시죠? 한 오랜 고객이 자칫 잘못된 금융결정을 내릴 뻔했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의 오랜 고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설계사가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0년 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보험, 그거 구식이니까 해지하고 더 좋은 최신 상품으로 갈아타시죠 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건 고객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기 실적을 올리려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때 류광선 씨는 복잡한 약관이나 상품 용어를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생활의 언어로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죠. 바로 이 표처럼요. 고객님이 갖고 계신 기존 2세대 보험은 월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아주 넓고 튼튼한 성과 같아요. 그런데 새로 권유받은 4세대 보험은 당장 내는 돈은 싸지만
보장에 구멍이 많아서 약한 집과 같죠. 성에 사실래요? 집에 사실래요? 이렇게요. 선택은 온전히 고객의 몫으로 남겨뒀고 고객은 당연히 기존 보험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제가 막은 것은 해악이 아니라 미래의 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의 목표는 당장 눈앞에 상품 하나를 더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의 긴 인생 전체를 보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을 막아주는 것. 그는 거래가 끝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금융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 자체를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내가 가진 자산 목록 그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삶을 위한 훨씬 더 능동적인 안내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정의하는 금융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품들을 갖고 있는지 적어놓은 목록이 아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명확한 행동 계획이다. 바로 이거죠. 포트폴리오의 진짜 목적은 위기가 왔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미리 짜놓은 명확한 행동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재정적 질서를 위한 원칙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상품이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둘째, 돈 문제에 얽힌 내 감정을 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셋째, 탐욕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줄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 넷째,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길게 보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걸 우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지도로 그린다면 그 지도의 가장 첫 문장은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각자의 단단한 재정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